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수입 물가지수는 83.17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는데 이는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10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3.5% 올랐습니다. 수출 물가지수 역시 87.17포인트로 전월보다 0.5% 오르며 4개월째 상승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과 국내 경기 상황 영향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를 맞아 국내 유통업체들도 특수를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군제 당일인 11일에는 중국 CCTV가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국내 면세점 물류센터를 생방송으로 연결하기도 해 사드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광군제를 통한 중국 매출 증가에 이어 향후 중국 관광객 방문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드 해빙 가속화에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국내 첫 초대형 투자은행의 출범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잠시 뒤 3시 이 같은 내용의 단기 금융업 인가 안건을 상정하고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결정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대형 투자은행을 신청한 증권사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인가 안건이 상정된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먼저 단기 금융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고 5%가 넘게 치솟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4%대로 하락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주보다 최고 0.4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권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도 한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각인데요. 이제 장을 마감을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 흐름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2530선대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인데 2550선 위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최근에 계속 보여줍니다. 어떤 큰 악재나 이슈로 밀리기보다는 그동안 지수를 견인했던 전기, 전자 업종들이 고점 논란이 일면서 여전히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우상향보다는 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 종목으로의 순환매도 강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좀 밀리고 있는데 거래소, 우리 시장을 둘러싼 좀 외부 환경을 살펴보자면 수출 지표 국내적으로 볼 때 좋습니다. 미국 쪽 분위기도 지금 나쁘지 않은 데다가 3분기 어닝 시즌도 괜찮게 끝나갔고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여전히 긍정적이어서 환경 자체는 우호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워낙 고점에 있다 보니까 숨고르기에 있다라는 평가죠. 코스닥 쪽 분위기는 완전 다릅니다. 지난주까지 거침없는 랠리를 하던 코스닥 시장 이번 주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는데 그 전망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강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투심 긍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의 지난번 랠리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2%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강할 것이라는 예측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번 한 주간의 전략들 그리고 오늘 당장의 전략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2535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2530선대는 지지받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약보합권보다 조금 아래로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한 7, 8포인트 정도 오늘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51포인트 일단 장 초반에 2550선 부근에서 출발을 했다가 2527포인트대까지 정호경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2530선을 회복을 했고요. 한 7포인트 낙폭대까지 지금 낙폭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2248억 원 사고 기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데 금융투자 쪽은 1017억 사지만 투신과 연기금 기타 주체에서 좀 팔고 있네요. 외국인은 157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뭐 전체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은 강보합권 전환이 됐고요. 운송장비,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장 후반에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16만 원대까지 회복합니다. 포스코가 5,000원 하락하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LG화학이 지금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3.69% 빠지면서 3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삼성생명도 3%, 2%대 각각 낙폭이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이고요. 한국전력, KB금융 지금 1%대 낙폭이 보입니다. 반대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KB금융과 맥을 좀 달리합니다. 0.42% 올라가고요. SK텔레콤은 25만 1,500원대에 거래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와는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지금 740포인트대까지 거의 근접하고 있고요. 2.41%나 올라갑니다. 일중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지금 현재 포인트가 장 고점입니다. 738포인트대까지 지금 오늘만 13포인트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고요. 하루에 17포인트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지금 연속 4거래일째 상승 흐름 그리고 강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데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2,049억 원이나 삽니다. 외국인도 938억 원이나 사고요. 기관 전주체 골고루 매수합니다. 개인은 2,883억 원.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셀티론 헬스케어, 신라젠, CJM, 티슈진 지금 제일 조금 오르는 종목이 신라젠 4%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 10%까지 올라가고 있고 1위부터 5위 종목들이 이렇게 잘 달립니다.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역시나 빨간불이 더 많이 보입니다. 파라다이스만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올라가는데 역시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게는 5% 가까운 상승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슈젤도 5% 가까운 상승이고 SK머티리얼즈만 소폭 하락하고 펄어비스, 포스코캠텍, 서울반도체까지 모두 긍정적인 흐름 가져갑니다. 펄어비스 게임 관련주는 오늘도 급등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1120원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 최영기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장이고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보단 코스닥이 잘 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장 전반적으로 놓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있었고요.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도 광군제 이야기 했는데 해빙모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반등이 나오고요. 회담 결과 증시 영향력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이펙 회의에서 이제 약식으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당초 예상했던 회담 시간보다 좀 길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한중 어떤 경제 협력이 좀 약화됐고 이런 것들은 양국 이익에 모두 배치된다라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중 협력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통상, 문화 교류에 대한 논의가 다수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자체가 지금 중국 관련주들의 반등을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한 것을 필두로 해서 내년 2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그간 좀 조정을 크게 받았던 중국 관련주들, 내수주라든가 화장품, 그밖에 유통, 미디어 이런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사드 갈등이 완전히 종식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회의 이벤트들을 감안하면 좀 추가적으로 사드 보복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은 좀 최소화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사실 한
작년 대비하면 거의 절반 정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 자체가 얼마큼 빨리 올라오는지 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추가적으로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중국 관련주들이 물론 지금 당장 실적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적이 좀 바닥을 다지고 또 기저효과도 내년으로 가면 좀 이제 편해지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레벨에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가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유가 전망치 상향 조정하고 있고 박스권 지금 뚫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유가 흐름은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회복세에 맞물려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그간의 유가를 짓눌렀던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자체도 지금 미 원유 재고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 또 예년처럼 유가가 반등했던 시점에서 사실 미국 그 원유 수설비 수가 사실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펙 내에서는 감산 연장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 아람코 상장과 맞물려서 본다면 유가가 지금 레벨보다는 좀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은 상당히 점진적으로 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높아지진 않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 원유 선물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계속 꾸준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럴당 60달러선, WTI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겠습니다만 올해 말 내년 1분기에는 분명히 이 저항선을 뚫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들어봤고요. 이번 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주간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할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좀 좋은 흐름을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 이제 IT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이제 짧은 수감매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IT 업종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유나 화학 업종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센티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가 추가적인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제 고점을 높여나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좀 주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코스닥은 지금 여러 가지 센티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의 수익률을 계속 괴리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코스피보다 오히려 코스닥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맞추기 장세에서 코스닥 쪽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투자증권 매크로팀 최현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베트남에서 열린 에이펙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이펙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의 또 이목이 집중이 됐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정상화하게 돼 좀 신속하게 회복시키자는 데 의견을 받다는 측면에서는 관계 복원에 대한 공식적인 회답으로 보여집니다. 회담의 결과물은 아무래도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의미를 두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3차 정상회의부터는 좀 더 폭넓은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개막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여도 요청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동계올림픽에 좀 참가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오후 5시 30분에 리커창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이 있는데요. 경제나 사회, 문화 분야에 실질적인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인 만큼 가시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무래도 1대1로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순환 신고와 같은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문제나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신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증시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한번 들여다보면 TPP 협정 있지 않습니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이게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건데 미국은 일단 빠지겠다고 했지만 협약이 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미미할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래도 좀 영향이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로 보입니다. TPP에 참여하는 11개국들의 GDP 규모를 보면은 전 세계 GDP의 13%에 달하고요. 인구는 5억 명 정도에 달하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TPP에 참여하는 11개국 중에서도 주요 국가는 FTA를 맺고 있습니다. TPP는 시장 개방 정도가 FTA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익도 그렇게 크지는 않는 상태고요.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가 TPP를 맺었다면은 공산품 품목에 대해서는 95%가 관세가 폐지되지만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농산물은 83%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실익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TPP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더 적고요. 또한 이 부분이 우리나라한테는 더 실익이 많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올해 추진하는 중국 주도의 RCEP 그리고 TFAP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협상 속도가 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게 중국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해빙무드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광군제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그 광군제 기록들이 쏟아졌고 한국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다,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광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의 상품들도 상당히 좀 많이 팔렸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안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진출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외국 기업들 중에서 3위 정도로 상당히 좀 선방을 했고요. 또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매출이 무려 68% 그리고 생활용품도 140% 정도 증가할 정도로 화장품은 여전히 중국인들의 인기 순위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는 행사 30분 만에 18억 어치가 팔렸고요. LTT 하우스의 마스크 시트 같은 마스크팩 종류 같은 경우에도 시작과 동시에 품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값 할인 행사에 나섰던 의류 브랜드죠. 이랜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563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이보다 40% 늘어난 76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중국인이 반환 정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경우에 양국 관계가 내년에 좀 정상적으로 복원된다면 중국인들의 한국 제품 소비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현 씨 광고에 등장한 게 오늘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한국 스타, 한류 스타가 중국의 모델로 지금 등장을 한 건데
결국엔 이제 금한령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양국 관계가 안 좋았는데 우리 스타들이 또 다시 중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중국 안에서는 한학령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규제가 하나둘 풀리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을 비롯해서 K-푸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그 규제가 거의 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인지도가 워낙 높고요. 또 송혜교 씨를 비롯해서 다양한 우리나라의 그 한류 스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풀리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급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그 가수들이 본격적으로 공연을 하거나 이들이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 좀 그 간접적으로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보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내년부터 이제 그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시간을 조금 기다리시면은 가시적인 효과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 은행들 중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은행의 지점장들이라든지 담당 임원들을 만나서 보면은 한류와 관련된 그 문화 그리고 직접 투자와 관련된 자금들 이동이 예전보다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의 그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제 하나둘 발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 미국 쪽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아무래도 숨고르기에 계속 들어가 있는데 세제 개혁안에 대한 기대감에서 끝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까지 하원 통과가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동이 좀 지수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좀 풀릴까요, 이 브레이크가? 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첫 방문을 마치고 미국에 귀국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감세 법안을 둘러싸고서 의회하고 본격적인 치열한 줄다리기 협상을 하게 됩니다. 공화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집권당인 만큼 하원 통과는 무난하지만 문제는 상원, 특히 그 100명 정수 중에서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공화당이 현재 8석이 부족한데 8명의 그 공화당원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법인세를 1년 더 연기하자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상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35%인 연방 법인세율을 20% 낮출 것을 기대하고서 기업들의 최종 이익이 21% 늘어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주가가 그 상승 랠리를 보여왔는데요. 법인세 감세안이 1년 늦춰지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는 당연히 경계매를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도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그 미국 안에서도 그 개인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감세 연기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9월 달에 그 3개월간 연기됐던 잠정 예산 만기일이 12월 8일 날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폐쇄라든지 하리케인 복구에 대한 차질도 빚어질 수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소비나 기업 설비 투자에도 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주식시장은 좀 더 미국의 그 세제 개혁안 통과 여부를 좀 더 지켜보신 뒤에 방향성을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성 랠리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가 계속 올라온 거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증시를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맥을 같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국제 투자 자금으로의 증시로의 선순환 이 구조가 지속적으로 올 연말까지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 당분간 그 증시 주변 쪽에 그 많은 자금들이 증시로 속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9월 달에 전 세계 그 투신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주시장으로 132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10월 달은 392억 달러로 3배나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주식 그 펀드 자금들 보면은 글로벌, 북미, 유럽 쪽으로 순유입이 됐는데요. 북미는 최근 들어서 7개월 만에 순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아시아에 투자하는 부분은 중국의 자금 유출로 인해서 7억 달러 정도가 순유출됐는데요. 하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10월 달부터 북미로 자금들이 회유되는 것은 미국의 금융 정책의 그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고요. 기업 실적이 예상 외로 좋아졌던 게 영향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세계 경기가 동반 확장세가 더 계속 이어지는 한 풍부한 유동성이 신흥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로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